기술사 필기시험 복기 꼭 해야 해. 안녕하세요. 잉어입니다. 학원이나 인터넷상에서 또 유튜버들까지 필기시험이 끝나면 복기를 해라, 복기를 해라 쉽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복기 뭐래? 시험도 끝났으니 복스럽고 기깔나게 먹어보자는 건가? 그래, 그렇지 않아도 잘 먹고 있다. 시험 시간에 정신없이 아는 거 모르는 거 내 모든 것을 다 갈아 넣은 피 비린내 나는 답안을 다시 복원해서 뭐 어쩌라고. 복기는커녕 시험 중간에 안 도망친 걸 축하하고 싶은 심정이야. 진짜 엄청난 고통 속에 필기시험을 치른 직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10분 이해하는 잉어조차도 복기는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술사 필기시험 복기를 꼭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첫 번째, 복기의 필요성. 복기란 원래 바둑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바둑 경기가 끝난 후에 내가 두었던 수를 스스로 평가하고 부족했던 점을 스스로 깨달아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수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 때와 똑같이 한 번 더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술사 시험에서 말하는 복기도 바둑의 복기와 비슷한 목적인데요. 첫 번째, 내가 썼던 답안을 스스로 평가해 보기 위해. 두 번째, 불합격했을 시 복기했던 사항을 바탕으로 원인 분석을 하기 위해. 세 번째, 더 나은 답안 작성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이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복기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한 경우, 아니 깨달았다고 해도 의지가 약한 경우 복기를 실천에 옮기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요. 왜냐면 기술사 필기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 날까지 많은 수험생들은 합격의 희망을 선물처럼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살아가는데 그 가능성의 행복은 참 달콤합니다. 그런데 복기를 정말 빡시게 하면 보통은 그 마음속 희망에 대한 크기가 다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모범 답안과 비교하면 금방 보이고, 또 내가 이걸 제대로 썼던가 안 썼던가 아리까리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결국 합격을 하는 답안지를 적어낸 수험생들도 상당히 낙천적인 성격이 아닌 이상 복기를 하지 않는 상황보다는 합격에 대한 희망을 다소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란 걸 수험자 본인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전까지 마음고생을 하기 싫어서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복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결국 우리는 최종 합격이 목적입니다. 만약 이번에 합격을 못해도 다음번에 합격할 확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게 합리적이죠. 정말 죽을 고생해서 작성한 소중한 내 답안을 복기를 통해 낱낱이 분석하게 되면 그 기억이 어떻게 남을까요? 깜빡했다는 이유로 또는 정신이 없었다는 이유로 내가 기입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한 순간 다음에 또 그 답안을 쓸 일이 생길 때 아마 딴 건 몰라도 그걸 못 쓸 리는 없습니다. 거의 뇌리에 각인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실전 시험에 복기해서 발견한 나의 부족한 부분은 깨달은 순간 트라우마처럼 깊게 새겨지죠. 전 회차에 나온 문제는 다음 회차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 회차에 용어 문제로 출제된 문제가 다음 회차에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약간 변형된 형태로 출제가 되지만 적어야 할 답안의 포인트가 겹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서 복기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답안 퀄리티는 확연히 다릅니다. 또한 만약 불합격을 하는 경우 내가 복기했던 자료와 실제 득점을 대조해서 원인을 분석하기도 용이합니다. 가끔
불합격한 회차의 득점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완전 억가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시죠? 물론 복귀를 한다고 해서 채점관이 부여한 점수를 무조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냥 이건 억가다 라고 짜증만 내면서 넘어간 사람과 복귀했던 데이터와 점수를 비교하여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의 향후 시험 대비의 방향성은 다를 겁니다. 정말 나는 잘 쓰라는 거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고 느낄 경우 차별화를 못했구나. 다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든 차별화를 하기 위해 더욱 다른 주제와의 비교나 발전 재현 등을 보완해야겠다. 그것을 못 쓰면 감점 당한다는 각오로 노력해야지. 아니면 내가 내용은 어찌저찌 잘 쓰는데 구성이나 스킬이 부족했나 보다. 깔끔하게 답안지를 채워넣는 연습을 조금 더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교훈을 얻으려고 노력할 테니 말이죠. 여기서 복귀를 통해 얻는 교훈은 그냥 공허한 다짐과는 다르게 반드시 해내야 합격할 수 있다는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효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합격했을 때 내가 왜 합격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합격 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복귀가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만약 다른 종목의 기술사 필기시험을 향후 볼 계획이 있다면 아주 유효하지만 그 시험만 보고 더 기술사 시험을 보지 않을 거라면 굳이 합격 후기를 잘 설명하기 위함이다 라는 필요성은 조금 와닿지 않는 필요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불합격 시 다음 시험에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쓰기 위한 작업,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귀의 방법. 복귀의 방법으로 제일 좋은 건 역시 22줄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지에 자신이 적었던 그대로 복원을 하는 방법이겠습니다만 사실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낸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단기 기억력은 지속시간이 짧기에 보통은 시험 당일 늦어도 다음날 아침에 빡시게 복귀를 해낸다는 전제하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런 엄청난 복귀를 실천에 옮기는 분을 살면서 딱 2번 봤는데요. 그런 엄청난 열정으로 공부를 하니 역시나 그분들은 단기 합격하시긴 했지만 저 스스로도 실천에 옮기기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기는 힘드네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대제목과 최소한 본인이 쓰고 그렸던 표, 그림, 그래프, 키워드를 메모한 후 최대한 기억을 짜내 살을 붙여가며 복원해보는 건데요. 그렇게 최대한 써놓고 교재나 모범답안과 비교를 해보면 놓친 키워드, 써서는 안 됐던 키워드, 그래프, 그림의 정확성, 분명히 쓸 수 있었는데 미처 못 썼던 차별화 아이템 등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한 팁으로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바로 쓰기 아리까리해서 무언가를 메모를 해볼 때 절대 연습지에 쓰지 마시고 시험지를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끄적일 거면 나중에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험지에 끄적이는 게 좋겠죠. 무심코쓴 작은 끄적임도 큰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너무 지친 나머지 하루 이틀 만에 복귀를 못하고 시간이 너무 흘러버려 그렇게 계략 복귀하는 것마저도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은 역으로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먼저 찾아서 펼쳐놓고 내가 확실히 쓴 것과 확실히 못 쓴 것을 구분하고 내가 확실히 못 쓴 부분이나 썼는지 못 썼는지 아리까리한 부분만 정리하여 향후에는 확실히 다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복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필기시험 시간에 10분, 15분 정도 일찍 답안 정리를 끝내고 남는 시간에 시험지에 대제목을 메모해 보라거나 시험날 쉬는 시간에 간략히 공책에 대제목을 적어 놓으라고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방법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시험 시간에 10분, 15분이 남기도 어렵거니와 만약 남으면 이미 적어 놓은 답안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남는 시간을 알뜰하게 모두 활용하여 최대한 검토를 해야 하고, 쉬는 시간에는 다음 교실을 위한 틈새 공부를 하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복기는 완전히 시험이 종료된 후에 해야 할 일이며, 시험 중에는 온전히 컨디션과 시험 점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술사 시험을 단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면 솔직히 복기가 필요 없겠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의 경우 한 번에 합격하기는 너무나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의 시험에 그 전 시험의 경험을 최대한 밑거름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응시 경험 자체도 물론 기술사 시험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는 아주 큰 경험적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응시 후 복기 및 공부 방향 보완까지 동반된다면 더욱 다음 회차 시험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잉어TV 시청자 여러분은 꼭 시험 응시 후에 용기를 내어 복기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잉어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끝!